안녕하십니까. SF플러스 자산운용에서 ETF 운용을 맡고 있는 피터입니다. 오늘은 7월에 어려운 구간 동안 어떤 운용을 했는지 우리 지역별 1등 기업 포커스 10 액티브 ETF에 대한 운용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글로벌 같은 경우는 이번 달에 굉장히 언더퍼폼 폭이 크긴 했는데 설정 이후로 보시면은 12.59% 상승을 했고 MSCI 월드 대비해서도 9%포인트 정도 아웃퍼폼을 했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달에 기여를 했던 종목 같은 경우는 테슬라, 애플, CATL이 순서대로 좀 기여를 긍정적으로 했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변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7월 초 같은 경우에는 월 초에 차량 인도량 데이터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숫자, 사실 숫자 자체로만 본다면 그렇게 좋은 숫자는 아닌데 시장에서 워낙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 지나는 구간이라고 판단했던 숫자들이 좀 나타났고요. 거기에 더해 가지고 ESS 설치량, 그러니까 테슬라가 배터리를 판매하는 비즈니스 모델도 있는데 그 ESS 설치 데이터가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분기 대략적으로 뭐 한 90% 이상 성장하는 모습을 YOY로 보여주면서 긍정적 기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월말로 넘어가면서는 2분기 실적 발표 숫자가 생각보다 좀 실망스러우면서 큰 폭으로 상승했던 것을 좀 반납하는 모습이었고요. 펀드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기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 달 동안은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이름으로 AI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고 애플이 지금까지 발표했던 아이폰에 대한 업데이트 정책과는 다르게 최근 모델과 앞으로 나올 그 차기 모델까지만 이제 AI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발표를 하면서 교체 수요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요. 사실 2분기나 3분기는 애플의 아이폰 수요가 좀 비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수요가 있는 시기가 아닌데 생각보다 판매량이 좋게 나타나면서 긍정적인 흐름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ATL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를 하면서 여전히 높은 점유율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CATL의 실적 내용은 이제 포커스 10 그 ETF에 다 편입된 종목이기 때문에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중 변동으로는 저희가 이제 CATL이 점유율 확대가 지속되면서 비중을 확대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중 그 하락 부분에서는 일라릴리와 노보노디스크 둘 다 저희가 이제 비만 치료제 기업의 탑2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인 노보노디스크는 편출을 하고 릴리로 좀 가져가는 그런 이제 집중 투자 전략을 조금 더 가져가고 있습니다. 뭐 사실은 노보노디스크가 좀 더 PER이 낮으니까 조금 더 싼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그게 맞기는 한데요. 저희가 이제 비만 치료제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릴리 같은 경우는 치매 치료제라는 라인업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일주일 지속 제형으로 나와 있는 릴리의 비만 치료제가 사실 효과가 조금 더 노보노디스크 거보다 좋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 점유율 확대 측면에서도 릴리가 좀 더 긍정적이라고 판단해서 비싸지만 릴리로 좀 더 가져간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이나 운용 보고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성과 상위 종목은 이제 저희 그 글로벌 포커스에도 편입되어 있는 CATL이 긍정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BYD 같은 경우도 긍정적 판매량이 계속되면서 전기차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에 도움을 주고 있는 주도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기여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과 하위 종목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이제 사교육 기업인 뉴 오리엔탈 에듀케이션이라고 이제 신동방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이제 기업이 라이브 커머스 자회사가 있습니다. 사실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이 기업들이 사교육에 대한 중국에서의 쌍감 정책으로 인해서 사교육이 전반적으로 다 금지되었던 시기에 신동방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 그 1타 강사들을 데리고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라이브 커머스 자회사가 있는데 이 라이브 커머스 자회사 안에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셀러 한 명이 있는데 이 사람이 차지하는 판매의 비중이 거의 한 60% 정도 되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이탈을 하게 되면서 좀 자회사에 대한 이슈가 좀 부각이 됐었고요. 근데 사실은 이익 비중이 이미 많이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사교육 시장에서의 경쟁이 약간 좀 심화되는 모습들이 좀 있기는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사교육에 대한 규제 정책이 어느 정도 완화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사교육 시장이 다시 한번 진흥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1등 기업인 신동방은 계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할 거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중은 일부 좀 축소를 해서 변동성 관리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성장성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편입해서 남겨놓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초부터 계속해서 긍정적인 흐름이었던 중국의 건강기능식품 기업인 동아아교 같은 경우는 중국 소비재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부진한 한 달을 보내면서 좀 부정적인 기여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중 확대 측면에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자율주행 서비스까지 진행하고 있는 지금 바이두를 편입 비중을 좀 더 상향을 했고요. 이건 지금 바이두가 이제 중국에서 우한 지역에서 굉장히 강하게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이미 시작을 하고 있고요. 올해 말에 가면 한 1000대 정도까지 운행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실증 서비스를 하고 있는 바이두가 조금 더 앞서가는 입장에서 저희는 이제 중국의 인공지능은 물론 테슬라가 공략해 나갈 수 있는 시장이기도 하지만 나름대로 그 자국의 기업들을 계속 키울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두 비중을 좀 상향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CATL도 비중이 좀 더 높아진 것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중 하락 측면에서는 지난달까지 비중을 좀 더 높게 가져왔던 NVIDIA 데이터 센터와 관련돼서 이제 후반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폭스콘 인더스트리얼 인터넷은 비중을 일부 축소를 했고요. 이는 이제 AI 과잉 투자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서 좀 많기 때문에 비중을 좀 축소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제 차이나 포커스와 글로벌 포커스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종목인 CATL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CATL의 2분기 실적을 보시면 2분기의 매출액은 13% 정도 역성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는 두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이익률이고 두 번째는 마켓쉐어, 시장 점유율입니다. 그럼 첫 번째 이익률 부분으로 가서 보자면 매출 총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히려 그 전년 동기보다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에 매출 총이익률이 26.6%가 나왔는데 전년도 2분기에는 22%였습니다. 4.6%포인트가 올라온 거거든요. 회사에서 얘기하기로는 조금 더 고부가 제품에 대한 믹스가 좋아졌고 저가 제품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러니까 믹스라고 하면 이제 매출 비중에서 좀 낮아졌기 때문에 수익성이 좀 더 높은 제품이 더 잘 팔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사의 매출은 떨어졌는데 마진이 좋아졌다라는 건 이 기업의 비용 관리 자체가 굉장히 잘 되고 있다. 라는 의미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전기차 배터리 시장 자체가 부진한 가운데서도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갈 수 있는 1등 기업으로서의 조건을 점점 더 만족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테슬라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CATL 같은 경우도 ESS 배터리 비중이 계속해서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ESS도 굉장히 중요한 축인 게 발전 사업자들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신재생 발전 사업자들은 특히나 그런데요. 태양광으로 발전해 놨던 것들을 잘 저장해 놨다가 좋은 시간대에 판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 출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ESS 설치량은 계속해서 늘어날 텐데 지금 이제 요번 분기에 나갔던 이제 전반적인 그 출하량으로 보면 배터리 출하량이 2분기에 110GW, 전년 대비해서 한 18% 정도 성장해서 나갔는데 이 중에서 ESS 배터리 비중이 20에서 25% 정도 되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또 차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건 긍정적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긍정적인 부분은 마켓쉐어인데요. 지금 2024년 1월에서 5월까지 글로벌 시장의 전기차 배터리 출하량 기준으로 CATL의 그 시장 점유율은 37.5%입니다. 이건 전년에 2023년 1월에서 5월까지와 비교해 봤을 때 2.3%포인트가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시장 점유율을 더 늘려나갔다는 거고요. 중국 시장 내로 1월에서 6월까지 이제 반기죠. 반기를 합산해서 보면은 CATL의 점유율은 46.4%입니다. 전년 대비해서는 3%포인트 증가한 숫자이거든요. 사실 굉장한 겁니다. 지금 시장이 전기차 캐즘이다 뭐다 해서 굉장히 전기차 시장의 성장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확대했다는 점은 저희는 대장장이 기업으로서의 조건을 계속해서 만족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깐 언급했던 전기차 캐즘에 대해서도 좀 다시 봐야 되는 게 있는데요. 제가 아마 한 2달 정도 전쯤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전기차 캐즘에 대해서 중국 시장을 바라봤을 때는 사실 캐즘이라는 얘기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 캐즘이라는 거는 전기차의 시장이 성장은 계속하는데 중간에 약간 성장이 둔화되는 구간에 있다라는 우려들이 있는 건데 일시적인 둔화라고 해석을 보통 하는데요.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일시적 둔화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숫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7월에 전기 승용차 리테일 판매량이 86만 대였거든요. 중국 승용차 전체가 173만 대 팔렸으니까 침투율로 보자면 전기차 침투율이 49.7%예요. 그러니까 절반은 전기차가 팔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미 전기차 판매량이 80, 90%에 해당하는 신차 판매량 중에서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같은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50% 수준에서 60, 70%가 하는데 단 1, 2년밖에 걸리지 않았거든요. 이제 절반이 전기차를 사고 있다는 것은 이미 중국에서는 전기차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 세계 최대 시장 중에 한 군데인 중국이 이렇게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것은 전기차 캐즘이라기보다는 중국 시장은 여전히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중국 시장을 잘 지켜봐야 앞으로의 전기차 시장을 좀 저희가 전망하는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을 잘 하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오히려 좋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침투율이 이미 50% 넘어가고 있는 중국이나 북유럽 국가들을 바라보면서 전기차의 시대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저희가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월에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었고 8월 들어와서도 굉장히 변동성이 큰 구간입니다. 8월 5일 기준으로는 우리나라는 진짜 역대 최고의 1일 낙폭이 나타났을 정도로 굉장히 큰 폭의 낙폭이 있었고요. 일본 시장도 동일본 대지진 이후로 나타났던 거의 최대 폭의 하루 낙폭이 있었고요. 그 다음날 바로 반등하는 현상도 나타났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는 구간입니다. 저희도 변동성이 앞으로 어느 정도는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는 있지만 내년에는 충분히 회복될 수 있는 환경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구간에서 패시브적인 투자보다는 액티브하게 종목을 고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이런 좀 좋은 기회를 맞아서 좋은 종목들, 좋은 포트폴리오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더운 여름인데요.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달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